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은 여러분과 함께 1년 동안 한문을 공부하게 될 구진선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본래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얘기도 하고 질문 나는 건 바로 의문 나는 상황은 질문하고 피드백하면서 수업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수업 형태이겠지만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으로 먼저 만나게 된 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수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어떤 분인지 또는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수업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1단원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진선이라고 했어요. 한자를 배운 친구들은 이미 알겠죠? 참진자의 착할 선자예요. 착한지 어떤지는 여러분이 선생님을 만나서 직접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대서중학교라는 곳에서 먼저 근무를 했었고 그 다음 월서중학교에 갔다가 여기 성서중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수업 방식은 학습지를 먼저 배부를 해요. 물론 선생님과 어느 정도 수업을 한 다음에 학습지를 주면 개별로 할 때도 있고 모둠으로 할 때도 있고 전체 과제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원격 수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수업 영상을 먼저 보고 그리고 과제로 낸 부분을 충실하게 이행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교과목의 선생님들께서 직접 영상을 만드시고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수업 영상을 보는 동안에는 좀 성실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한문이라는 과목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딱한 수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규칙은 지키되 좀 더 자유롭게 수업을 하도록 많이 연구를 할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평가 내용이에요. 평가는 지필평가 시험 50%, 수행평가 50%라고 되어 있는데 비율이 조금 바뀌었어요. 지필평가를 60%로 바뀌었고요. 수행평가는 40%로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개학을 했을 때 모든 과목에서 수행평가를 막 실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학업 스트레스나 부담이 클 거라고 판단이 돼서 수행평가 중에 한 부분을 삭제를 하고 40%로 하고 시험을 60%로 만들었어요. 시험이 60%라는 것은 한문은 중간고사는 치지 않습니다. 학기당 기말고사 한 번만 치고요. 그러면 수행평가가 40%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할까? 첫 번째 생활한자 활용 능력이라는 거 20%, 그리고 한자어의 읽기 능력이라는 거 20%, 이렇게 40%를 할 거예요. 본래는 한자어의 쓰기 능력, 10칸짜리 한자 노트 쓰는 거 있죠. 그게 원래 있었는데 이게 제일 부담이 클 것 같아서 1학기 때는 이걸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2학기 때는 할 거예요. 1학기는 생활한자 활용 능력 20%랑 한자어의 읽기 능력 20%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알겠어. 두 가지로 하구나. 그런데 생활한자 활용 능력이 뭘까? 이거는 이름 문자도 50점, 사자성어 스토리북 50점으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할 거예요. 이름 문자도라는 건 자신의 성 또는 이름을 한자로 찾아서 문자도 그림으로 나타내는 건데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자성어를 5단원 가면 배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자성어를 배운 다음에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짧은 책자를 만들 건데 이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두 가지는 나중에 계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자어의 읽기 능력이 20%라고 했어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한자 쪽지 시험입니다. 우리가 한문을 배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자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쪽지 시험을 2회에 걸쳐서 25문제씩 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번이 50점 만점이겠죠? 50점, 50점, 100점 만점으로 수행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한자 노트 쓰는 부분은 삭제를 할게요. 수업의 준비물은 필기구 당연히 필요하고요. 한문책도 필요하고 실제로 봤을 때는 A4 노트가 필요해요. 선생님이 학습지를 주면 파일에 보관하다가 낱장이 날아가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A4 노트에 선생님이 준 학습지를 바로 붙이게 되면 노트 또는 책처럼 바로바로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실제로 수업했을 때 우리가 만났을 때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단원을 들어갈 건데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과제로 나왔던 부분이었어요. 그래도 선생님과 같이 한번 더 얘기하고 수업을 하면은 여러분이 이해가 좀 더 잘 될 것 같아서 1단원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1단원은 한자의 기초예요. 이 부분을 하게 되면 한자를 필순에 맞게 바르게 쓸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 부수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찾을 수 있어야 하며, 세 번째, 상형, 지사, 회의, 형성의 원리로 이루어진 한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네 번째,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전에서 한자를 찾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전은 과학 시간에 배우는 그 자전이 아니고 여러분이 뭐 도서관이나 아니면 책 파는 곳에서 봤던 한자 사전 있죠. 옥편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자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원격 수업의 형태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직접 여러분이 모둠별로 한자 사전을 만져보고 찾아봐야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개학하고 나서 선생님과 같이 직접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상형, 지사, 회의, 형성이라는 한자의 짜임의 원리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당연히 기말고사에도 언급이 나오는 부분인데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하지 않고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단원마다 새로 익히는 한자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수업을 할 때는 얼굴을 마주보고 수업을 할 때는 한자를 한 글자씩 읽어보고 그리고 이 글자가 들어가는 단어에 뭐가 있는지 같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좀 불가능해서 선생님은 그냥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집에서 직접 소리내서 글자를 한 번씩 읽어보고 눈에 한번 새겨둬 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쪽지 시험으로 당연히 들어갈 부분일 수도 있겠죠. 지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게 한자와 한문이에요. 한자랑 한문 같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두 가지는 명백한 차이가 있어요. 한자는 낱개의 글자들을 의미를 합니다. 낱개의 글자라는 것은 선생님 이름이 구진선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구 한 글자, 진 한 글자, 선 한 글자 이게 한자라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글자들. 한자는 뭐 2500년 전에부터 상용되었다 또는 뭐 3000년 전이다라고 얘기는 되는데 선생님이 찾아본 결과 가장 오래된 건 5000년 전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건 중국에서 먼저 만들어진 그림 문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림 문자라고 하는 것은 감이 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문자가 생성되기 이전에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서 그림 문자라고 합니다. 상형 문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한자는 알겠어. 낱개의 글자였구나. 그럼 한문은 뭘까? 한문은 이런 낱개의 글자인 한자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장을 의미를 합니다. 선생님이 이런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국어부터 이 알 수 없는 부력군자호라는 부분까지인데 여기에는 한자도 있고 한글도 있고 한문도 있어요. 자, 여기서 한글은 뭘까요? 여기서 한글은 어린이집만 한글이고 나머지 모든 부분은 한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중에서 한문은 여기 두 문장, 논어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건 나중에 우리 2학기에 배우기로 해요. 그리고 나머지 국어, 체육, 복면, 가왕, 학교, 학원, 의자, 책상은 전부 한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말의 70% 또는 80% 이상이 한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문 수업을 좀 더 열심히 하면 나의 언어 능력이 좀 더 향상이 되겠죠. 한자는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 한자는 창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만들었지는 않았을 거고 그 사람이 만들어서 시간이 점점 변화하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한자의 형태가 되었을 거예요. 고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은 네, 눈이 그렇죠. 실제로 이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럼 한자는 어떻게 발전했을까? 아까도 선생님이 말했지만 처음에는 사물의 모양을 본떴어요. 그림 문자라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것과 같이 지금 우리가 보는 형태의 한자로 모양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자와 한문의 차이도 알겠어. 그럼 한자는 또는 한문은 왜 배워야 할까라고 의문이 들 거예요. 선생님이 세 가지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 사람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아. 두 번째 문장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방문할 예정이래. 세 번째 문장은 먼저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야 해 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초등학교 때 배웠겠지만 동음 이의어죠. 음은 같아요. 동음. 근데 뜻은 달라요. 의사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한자가 같이 표기되어 있다면 내가 모든 한자는 알 수는 없어도 아는 글자, 아는 한자가 한 글자만 있어도 내가 원하는 찾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자를 배워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찾아볼게요. 선생님이 문화재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많은 부분이 한자로 표기되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전통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배워야 해요.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뭔지 아시죠? 치국이에요. 그런데 이게 뭔지 모를 때 한자를 혹시 이 한 글자, 비유자 하나만 알더라도 비와 관련된 뭔가를 하는 기구인가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전통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문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한자는 아까도 말했지만 중국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어요. 이게 일본, 한국, 베트남 여러 가지 동아시아권 나라들로 전파가 되면서 하나의 한자 문화권을 형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자 문화권에서의 교류와 소통을 위해서 한문을 배워야 해요. 실제로 선생님이 대만을 놀러 갔을 때 여기 있는 친구들도 대만이나 일본 또는 중국을 놀러 간 친구들도 있고 안 가본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중국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해요. 하지만 한자를 알기 때문에 그 나라도 한자를 쓰는 하나의 한자 문화권이겠죠.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 또는 먹고자 하는 것, 자고 싶을 때 어디서 자는지 한자가 간판에 표기되어 있어서 교류와 소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 한자 문화권에서의 교류와 소통을 위해서 한문을 배워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동아시아 전 지역이 한자를 쓰고 있어요. 하지만 의사소통은 지금 우리처럼 자기 나라의 말로 하고 표기는 한자로 하고 있어요. 우리도 순우리말과 한자를 같이 표기하고 있죠. 다만 여기서 80% 이상이 더 많은 한자의 부분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예시는 여러분들 책에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여러 동아시아권에서는 한자를 직접 쓰고 있다는 그냥 하나의 예시예요. 이 문제는 우리 나중에 봤을 때 그때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했어요. 이거는 기말고사 단골 문제다. 한자의 짜임의 원리, 상형, 지사, 회의, 형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내용이 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2차 다음 시간 수업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이에요. 자전이 아까 뭐라고 했었죠? 한자 사전이라고 했어요. 쉽게 모아놓은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선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선생님과 직접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자를 바르게 써요라는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규칙 외워야 하나 힘들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글자 쓰듯이 한자 쓸 때 적용되는 거랑 똑같아요. 첫 번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구나. 위에서 그렇지 아래로 쓰고 세 번째 가로와 세로가 만날 때 가로 먼저 써야 하구나. 삐침과 파임이 만날 때 삐침을 먼저 써야 하구나. 이 부분이 삐침이에요. 그리고 좌우가 같을 땐 가우가 가운데 먼저 써야 하고 그리고 안쪽과 바깥쪽이 있으면 바깥쪽 먼저 써야 하구나. 그리고 가운데를 꿰뚫는 획은 나중에 써야 하구나. 중이죠. 성서 중학교 할 때 가운데 중자 쓰듯이. 그리고 오른쪽 위에 점은 제일 마지막에 써야 하구나. 어렵지 않죠? 지금 이거 쓸 때도 가로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먼저 썼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오른쪽 위에 점은 나중에 쓰고 그리고 마지막 받침은 맨 마지막에 쓰는 거구나. 받침이라는 부분은 이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써보면 나오는 규칙들이에요. 1차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데 여러분 교과서 17쪽에 2번과 4번 문제는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17쪽에 2번과 4번은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과제로 올렸던 부분을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과 이렇게 영상을 봤지만 교과서도 한번 눈여겨서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게 수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